인구 5만 명의 작은 농촌 도시 고창. 개관한 지 2달밖에 안 된 도서관에 주말마다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주차장은 물론이고 인근 도로변까지 차가 가득 찹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현준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인데요. 무려 100m 가까운 길이로 거의 축구장만 합니다. 오늘은 건공추에서 이 긴 건물 황윤석 도서관에 숨겨진 4가지 건축 언어를 읽어보겠습니다. 고창은 완만한 들판과 낮은 능선이 이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엔 특별한 인물이 있었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 이 사람이 남긴 게 뭐냐면 10살 때부터 죽기 며칠 전까지 5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쓴 일기입니다. 그 양이 무려 57권의 책, 527만 여자, 날씨, 농사, 시험, 시장 물가, 감정까지 개인이 남긴 일기로는 한국 최대 분량이에요. 이런 방대한 기록을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 때 유현준 건축가는 어떤 형태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조선시대의 한 건축물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종묘정전입니다. 종묘정전 아시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 길이가 101m예요. 황윤석 도서관도 거의 비슷합니다. 100m에 가까운 수평선. 보통 건의를 세울 땐 어떻게 하죠? 높이 올립니다. 교회 첨탑, 마천루, 기념비. 하지만 종묘는 달라요. 높이가 아니라 수평으로 품격을 만듭니다. 높이 솟은 건물은 사람을 올려다보게 만들지만 옆으로 긴 건물은 사람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수평 건축의 장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째, 위압감이 없어요. 건물이 사람을 압도하지 않고 동등한 관계를 만듭니다. 둘째, 걷는 동선이 길어집니다. 높은 건물은 엘리베이터로 수직 이동하지만 긴 건물은 천천히 걸으며 공간을 경험하게 하죠. 셋째,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룹니다. 수평선은 땅의 연장선이 되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긴 건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축가는 인접 건물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연스럽게 배치했고 주변 건물의 지붕 형태와 산의 능선에 어울리도록 박공 지붕을 선택했어요. 멀리서 보면 하나의 긴 박공 건물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인면 요소들을 적용해 지루함을 없앴습니다. 인면이란 창문, 루버 같은 건물의 외부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이 다양한 인면 요소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단순해 보이도록 만들었고 리듬감이 반복되면서 건물의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유현준 건축가는 종묘의 수평미학에서 영감을 받아 고창의 풍경과 조화롭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황윤석 도서관을 탄생시킨 거죠. 이 도서관의 두 번째 핵심은 목재 마감입니다. 실내 공간은 따뜻한 목재로 마감되어 있어요. 왜 목재였을까요? 도서관은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재료가 만드는 분위기가 집중도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철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지만 나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나무의 질감과 은은한 향기, 그리고 소리를 부드럽게 흡수하는 특성이 공간 전체를 편안하게 감싸주죠.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이 2가지가 있어요. 바로 리듬과 스케일입니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리듬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도서관의 목재 루버들, 즉 나무 격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면서 공간의 안정적인 리듬감을 만들어내요. 마치 음악의 박자처럼 말이죠. 여기에 더해 건축가는 이 루버의 스케일을 실제 나무와 비슷하게 설정했습니다. 스케일이란 건축에서 크기와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사람이 느끼는 체감 크기를 말합니다. 이 루버의 굵기를 우리가 보는 나무 기둥과 비슷한 두께로 설정해 실제 나무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일정한 리듬과 자연스러운 스케일이 만나니 마치 진짜 숲속에 앉아있는 듯한 편안한 공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숲속 같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일반 건물처럼 설비나 조명을 직접 노출하지 않았어요. 대신 간접등과 천창을 통해 자연광을 끌어들였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빛의 성격이 달라지고 마치 숲속에 온 듯 나무 사이사이로 빛이 스며듭니다. 유현준 건축가는 이 공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나무숲의 가지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 같은 공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 도서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휴게 공간과 다목적 강당, 동아리실이 있어요. 주민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건축가는 지하 공간에 썬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썬큰은 땅을 파서 만든 움푹 들어간 공간인데요. 지상에서 계단을 따라 자연스럽게 지하로 내려갈 수 있어 여러 방향에서 출입이 가능해지고 덕분에 지하 공간도 햇빛과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형의 레벨 차이를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로 바꾼 거죠. 지상 1층은 진입 공간이면서 동시에 자료실이에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긴 수평선을 따라 걷기 시작하죠. 1층 도서관은 2층까지 뻥 뚫린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어 개방성을 극대화합니다. 천장이 높으니 시원하고 창을 통해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공간 전체가 밝아집니다. 지상 2층은 또 다른 일반 자료실과 함께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1층과 2층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책마루, 바로 계단형 서가입니다. 일반 도서관을 생각해보세요.
서가는 벽에 붙어 있고 책을 찾으면 따로 자리를 찾아 앉아야 하죠.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책장 자체가 계단처럼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앉을 수도 있고 오르내리며 책을 고를 수도 있어요. 책장이 가구가 아니라 작은 언덕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평면은 단순히 사각형 메스가 아니에요. 삼각형으로 접은 듯한 구성을 뗍니다. 삼각형을 사용하니 평평한 바닥에 일렬로 서 있는 책장이 아니라 접히고 꺾이면서 공간 자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건축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단면을 계획했습니다. 100m를 걸으면서 천장 높이가 달라지고 빛이 들어오는 방식이 바뀌고 시선이 닿는 풍경이 계속 변화하죠. 결국 이 모든 장치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 단순히 책을 빌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는 장소로 만드는 거죠. 이 도서관의 마지막 비밀은 시간입니다. 보통 도서관에 가면 목적이 명확하죠. 책 빌리러 왔어 하고 들어가서 책 찾고 대출하고 나옵니다. 빠르면 10분, 길어야 3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100m를 천천히 걷다 보면 창밖 풍경이 보이고 앉아볼 만한 계단이 나타나고 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목적 없이 들어왔는데 어느새 1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건축가는 이걸 의도한 겁니다. 긴 동선으로 걸음을 느리게 만들고 다양한 높이의 공간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앉을 곳을 곳곳에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머물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 건축에서는 장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공간에 오래 머물수록 그 공간은 기억에 남고 다시 오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개관 2개월 만에 주말마다 1,500명이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고창 황윤석 도서관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100m의 긴 수평선, 따뜻한 목재 마감,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들. 특히 높이가 아닌 수평으로 품격을 만들고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려 했던 건축가의 선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고창에 가실 일이 있다면 꼭 책을 빌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100m 처마 아래를 천천히 걸어보시면서 5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남긴 한 사람의 시간을 함께 느껴보세요. 그 100m를 걷는 동안 여러분들도 어느새 이 공간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간을 걸어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보겠습니다.